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반려인 그리고 이제 비반려인 일반인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패티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산책, 외출할 때 지켜야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인식표 착용, 목줄 착용, 그다음에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물통 지참, 그리고 맹견의 입마개 씌우기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패티켓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하겠지만은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인의 패티켓은 첫 번째로 이제 동물 등록과 인식표 착용입니다. 동물 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동물들이 칩을 받거나 외장형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식표 착용입니다. 목줄에 매는 것들도 있을 거고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목줄 착용입니다. 목줄 착용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변을 위한 배변 봉투와 물통 지참입니다. 외부에 나가시다 보면은 배변을 위해서 배변 봉투를 지참해서 꼭 치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통을 통해서 소변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앉아야 되는 의자라든지 어떤 공공의 어떤 시설에서는 물통으로 이제 소변 본 자리를 좀 뿌려주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거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맹견의 입마개 씌우기입니다. 일반 강아지들은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맹견에 있어서는 원령 3개월 이상에는 무조건 의무로 입마개를 씌워야 됩니다. 이런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회라든지 백화점에 이제 안내견을 데리고 갔는데 논란이 된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각 업소마다 이제 입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업소에 전화 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 있어서 장애인 안내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데리고 이제 운전해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소형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귀여워서 이제 안고 같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를 직접해서 이제 운전하시는 경우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시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있어서 이제 금지된 사항이고요. 돌발 행동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만 원의 범칙금을 이제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그다음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이제 전철, 기차 등을 이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송 회사마다 운송 약관이 있고요. 또 영업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제한이 따를 수 있고요. 양해를 구하게 되면은 케이지에 이제 넣고 이제 이동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철이라든지 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탑승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장애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승 여부가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항공사의 어떤 운송 약관이나 영업 지침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에서는 기내에 태우느냐 아니면은 화물칸에 가느냐 이렇게 이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해서 5에서 7kg의 경우에는 기내 탑승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내 탑승을 할 때도 특정 케이지를 항공사마다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보통 이제 화물칸에 많이 태우시게 되는데 그 수화물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항공사마다 처음부터 이제 뭐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허용 범위는 기내냐 화물칸이냐. 그래서 기내에서는 케이지에 탑승한 어떤 적정 키로수가 있으면 기내, 그 이외에는 화물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려견 호텔, 유치원, 그다음에 뭐 병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훈련소 이런 곳에 이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맡아주는 곳을 위탁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 위탁관리업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이제 등록했는지 그런 등록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등록증이 분명히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종 펫샵들이 이제 이 동물 위탁 관리업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판매만이 샵인데 우리가 맡아주겠다. 근데 맡아주려면은 이 위탁 관리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위탁 관리된 아니면 유기동물들을 다시 또 뭐 판매하고 이런 이제 신종 펫샵 사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의 제2호 바목 6에 보시면은 그 동물관리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으로는 등록한 업소인지에 대한 등록번호와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위탁관리하는 맡기려고 하는 동물의 어떤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뭐 식사는 몇 번 제공하고 뭐 목욕은 시켜주는지 아니면 어디서 재우는지 케이지에 넣는지 그냥 막 풀어 놓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비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위탁 관리하는 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가 있는 동안 뭐 사진을 몇 번을 보내주겠다, 뭐 시간대별로 해주겠다, 뭐 아플 때는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것들도 그 특약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이제 해외를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리조트나 호텔 같은 곳에서는 그 검역 서류를 요구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은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 가는 경우에는 더 검역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검역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검역 기준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검역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별 검역 조건에서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동물 검역 신청서를 통해서 예방접종 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상대국이 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접종을 하고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위반하고 출국을 하시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입국 금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기 유실 동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 당연히 좋은 문구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사전에 유기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놓지 마세요. 생명을 놓지 말자, 이런 부분의 캠페인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반려동물을 제가 이제 키워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는 있지만 아무나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동물을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필요할 거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